됐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3월 26일 새벽 1시 53분입니다. 네. 참 좋은 시간이고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이 새벽을 참 좋아하는데 이 5시까지 한 12시에서 한 3시까지 정신이 엄청나게 맑은 시간이고 그래요. 새벽 시간에. 남들은 다 이제 내일 위해 가지고 잠을 청하는 시간인데 제가 뭐 깨어있고 그런 거는 뭐 이거 뭐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 그거는 제가 혼자 뭐 자기 만족하는 말이고 어차피 세상은 이제 자기 만족을 하고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2023년도 3월 25일 토요일 그동안 이제 아스팔트에 나가서 계속 이제 뭐 유튜브, 페이스북을 가지고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방송에 실력이 없고 또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 영상도 올려놓고 그러면은 그 페이스북 쪽은 괜찮은데 램블 쪽하고 괜찮은데 구글 쪽에서는 그 영상을 엄청나게 삭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그 동지분들 어떻게 지금 태극기 부대 보수 쪽에서 어렵게 이제 아스팔트에서 평생 데모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그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활동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촬영을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이제 구글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90%가 채널이 폭파되어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의기소침하고 뭐 소뚜껑만 봐도 뭐 뭐 거북이 등가죽 본 것처럼 놀라 버린다고 막대기만 봐도 길을 가다가 이제 산길을 가다가 막대기만 봐도 저게 독사인 것처럼 놀라 버린다고 그런 심정이 주눅이 많이 들어버리고 그랬어요. 뭐 문재인 정권 우리가 타도하자고 외치고 그랬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는 그 구글 유튜브 쪽에서 이제 채널 자체를 방송하는 사람들 채널 자체를 폭파시키는 일은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이 검사 집단들이 이제 법조인 정권이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폭발을 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기야 뭐 형법이 성문으로 법이 문자로서 법문이 없고 문자로서 법조문이 없고 그랬으면은 지금 뭐 우리가 많이 그 죄라고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렇죠. 옛날 순수한 시대 영혼과 순수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관습법에 따라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그 이제 뭐 후손들 낳고 계속 이어 가지고 전성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생기고 또 권력은 세금을 걷고 또 사람들도 이제 군대 뭐 병력을 4대 의무를 지고 권력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뭐 법이 생겨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좀 많은 혼란이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문에 있는 그 태극기 국민혁명운동본부, 그다음에 그쪽에 또 이제 일파만파 시민단체는 이제 아스팔트에 태극기 부대 시민단체는 순수한 시민단체는 이 두 곳만 남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시민단체가 힘들게 요즘 이제 집회를 하고 같이 이제 세력이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래도 그 역사에 남을 그 2016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아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촬영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또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배포해 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영상이 빛을 보고 그럴 겁니다. 그 기득권 언론들, KBS, MBC, SBS, 조선, 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 뭐 종편 방송들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고 그럴 때 뭐 발에 있는 끊어지면서 그 추운 날, 더운 날 진짜 어렵게 아스팔트 촬영자들은 촬영하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랬지만은 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또 이제 뭐 아가리질 해가지고 또 자기들 이제 뭐 그 소원 성취했고 뭐 할 만큼 한 거 같고 그래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아스팔트에서 북을 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이제 내가 그 기억 가지고 이제 북을 좀 다시 쳐보고 싶다. 그러니까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 북팀 그 조직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래서 일파만파 쪽에 있는 그 저기 태풍 그 북팀에 남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북을 하나 이제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저번 주 3월 18일 하고 이번 주 이제 3월 25일 날 행진하면서 북을 치고 그랬는데 절망에 처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북을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그 북을 둥둥둥둥 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뭐 더럽고 찌꺼기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이 북을 딱딱딱 때리고 그러니까 그게 깨져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북을 앞에 놓고 그러면은 내 심장 고동하고 북소리하고 딱딱 이게 맞춰 놓고 그러니까 참 좋고 그래요. 뭐 아스팔트 나오시는 분들 중에 좀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집안이 좀 이제 집안이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이제 뭐 낙심되고 뭐 절망되고 그러신 분들은 그 뭐 대한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기 이제 자유승종가라는 북팀이 있고 다음에 일파만파 쪽에 그 태풍이라는 북팀이 있고 그래요. 그쪽에 가입하셔 가지고 행진하고 그럴 때 북을 때리면서 행진하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리고 행진 가는 행로가 있고 그랬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 도로 한가운데서 북을 빵빵빵 치고 나가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제 내가 뭐 주눅이 들고 움츠러 들었던 게 다시 저기 기가 확 살아나고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럴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뭐 아스팔트는 현재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아유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또 도로 버스가 다 막혀버려 가지고 버스들이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이제 끊어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교통이 마비가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이제 해화동에 잠시 내려가지고 그 해화역에 있는 전국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젊은 노동자들 그분들 돈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금속노조들 뭐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뒤쪽 바퀴, 바퀴만 잘 끼우고 조립 드륵 하고 그래도 1년에 갖고 가는 돈이 1억이 넘어버리고, 다음에 그 대한민국 이제 4대 보험 다 되고 엄청나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 생산직에 있는 자동차 조립하시는 분들, 뭐 광주에서도 올라오셨고, 뭐 울산에서도 올라오셨고, 뭐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금속노조들, 현대기업 관계자들 다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요. 저가 다 취재를 다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쪽에 이제 뭐 손상대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있는 그 동아면세점, 그거 좀 잠시 좀 보고, 다음에 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행정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북을 메고 또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 기분은 좋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북조선에서 그 저기 그 넘어오신 그 뭐 저기 정의로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집회에 또 맞불 집회를 하고 그래요. 이은택 대표가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 이제 가고 그러니까 그 집회하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은택 대표가 우리 뭐 저기 뭐 태풍 그 뭐 이 회장하고, 다음에 또 저기 그 뭐 단원들하고 저기 3명이 딱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무대 위에 드럼을 놓으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북을 치고 그랬어요. 저는 뭐 전혀 뭐 고고 뭐 디스코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런 리듬 감각이 없고 그냥 둥둥둥둥둥둥 치는 거. 뭐 한 16년부터 정권 교체될 때까지 대전에 있는 그 박종건 대표님이 엄청나게 많이 고생하고 그러셨어요. 그분들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도 뭐 만약에 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북을 치고 자시는 분들은 그 대한문에는 이제 자유승전고, 그 일파만파에는 태풍 있습니다. 가면은 북이 엄청나게 많아요. 북이 남아 돌고 그러니까 가서 그러면 좀 치겠다고 하고 그러면 자리 다 내어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뭐 달리 뭐 전해드릴 건 없고, 그거 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 가게 되면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종교인이 그 커다란 이제 그 피켓을 들고 와가지고 항상 일회 시위를 합니다. 오늘 그분 만나가지고 영상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올리고 그랬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의 종교를 이렇게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단 말이야.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왜 남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런지. 좀 그게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할 문제고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는데, 페이스북에는 그 동지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한 6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만났던 동지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리는 게 또 좋고 그런 거죠. 윤석열 퇴진 지시한 북한 지령문 발견돼도 세상은 왜 조용할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럴 때도 제가 여기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산에 엄청나게 많은 삐라가 뿌려져 있고 그랬어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고정 간첩들이 그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뭐 대학가에다가 막 뿌리고 그런 흔적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다음에 그 평양에 있는 보위부, 평양에 있는 정보기관 아이들이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 뭐 이제 항상 그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를 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이 사회를 국가를 흔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한국과 일본이 합방이 발표에도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댓글이 나오고 그랬네요. 자, 이거 뭐 조선일보 기사인데 한번 읽어보고 그러겠습니다. 아, 너무 우리 뭐 저기 나랑 그 같은 학번인 서민이라는 거 이제 기생충을 전공한 학자가 글을 올렸네요. 한번 읽어보고 그러겠습니다. 집안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학자가 되면. 학자는 진실을 말하고 그래야 돼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민, 공공대 기생충 학자입니다. 학과, 학자입니다. 박사, 교수 이렇게 불러주는 것보다 그냥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이제 방송하고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박사, 교수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이제 학자로 통일해 버리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지시한 북지령문 발견돼도 세상은 왜 조용할까? 1982년부터 독일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던 송두율은 북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북한이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로 분석해 나쁜 나라 딱지를 붙이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독을 사회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 봐야 한다는 서독사회학자 피터 루츠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했네요. 그냥 송두율이가. 더 큰 문제는 이 주장대로라면 그 어떤 범죄자도 욕할 수 없다는 것. 조두순도 조두순의 잣대로 본다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땅의 좌파들은 송수열 학자의 말에 열광했다. 이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반박할 이론이 생긴 것이니 말이다. 정상인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데 왜 김정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는데 왜 김정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살이 너무 쪘더만. 근데 종북인 글 잘 썼네. 너 송두율이라고 알아? 독일 메스터대 교수인데 그 학자가 우리 입장에서 북한 비판하는 건 위험하대. 여기서 이게 송두율이 한 말이 아니라 북한을 북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송두율
그 학자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서독의 사회학자 피터 루츠의 주장을 그대로 뺏긴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공부했네. 독일 통일 후 피터 루츠가 동독에 포섭되는 간첩이라는 게 드러난 것처럼 별 이유도 없이 적국을 대변하는 자는 간첩일 확률이 높다. 송두율도 마찬가지였다. 조선노동당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회 위원인 김철수가 그의 진짜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런 그에게 위기가 닥친 건 1997년 있었던 황장엽이 우리나라로 망명한 사건이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고위 인사인 황장엽이라면 그의 정체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해진 송두율은 독일의 북한 공작원을 찾아갔다. 송두율, 혹시 황장엽이 내가 간첩인 거 알까? 공작원, 잠깐만 기다려. 북한에다 물어볼게. 북한, 아마 모를걸. 황이 그렇게 말하면 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복해. 하지만 황장엽은 송두율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이듬해 낸 책에서 이 사실을 폭로한다. 잠시 당황했던 송두율은 북의 지령대로 황장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송두율의 손을 들어준다. 환원 자부들은 2003년 그를 우리나라로 초청하는데 금이 환영이 될 줄 알았던 이 여행은 파국으로 끝났다. 귀국과 동시에 끌려간 국정원에 상상을 뛰어넘는 정보가 있었으니 말이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1970년대부터 송두율을 감시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알만하다. 결국 송두율은 고개를 떨구었다. 북에서 저를 김철수라고 부르는 거 사실입니다. 송두율은 반국가 단체 간부로 북한을 5차례나 방문하는 등 북한 당국자와 회합 통신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2심에선 집행유예로 형이 경감돼 자유의 몸이 되지만 국정원의 위력을 실감한 송두율은 2004년 쓸쓸히 독일행 비행기를 탄다. 그래도 그 당시 좌파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송두율이 간첩임이 밝혀지자 빛의 속도로 그와 손절했으니 말이다. 재판 결과를 부인하며 송두율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그와의 친분을 없던 셈 쳤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졌다. 신압으로 세력을 확장한 좌파들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장악한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졌다. 신압으로는 건 무슨 말이야? 신압으로 세력을 확장한 좌파들이 우리 사회 각 영역을 장악한 것이다.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 그 계기다.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 보람원 수련원에 모인 좌파들은 폭력투쟁보다는 정당과 교육계, 노동계 등에 침투하는 등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기로 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고 주장했고 그간 발각된 간첩 사건들이
모두 조작인 것처럼 거짓 선동했다. 그들은 말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노력이 꽃을 피운 시기다. 간첩 없는 세상을 증명하는 듯 지난 정권은 간첩이 활개쳐도 잡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적발된 간첩은 3명에 불과했고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 때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이었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대학생 진보 연합은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고 협박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태영호 입을 막으려고 했고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귀신을 본 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귀신이 우리 곁에 늘 있는 존재라면, 그래서 우리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잔다면 귀신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닐 것이다. 간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간첩이 자기 신분을 숨기는 대신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한다면 우리가 간첩을 무서워할까? 게다가 문화계를 장악한 좌파들은 북측 인사들을 멋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려 애쓴다. 영화 공조의 유해진과 현빈, 강철비의 곽도원과 정우성, 이영재의 송강호와 강동원 등등 둘 중 상대적으로 잘생긴 이가 북한 사람 역할을 맡지 않았는가. 2023년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은 간첩에 놀라지 않는다. 이적 단체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와도 민노총 관계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을 지시한 북한 지령문이 발간돼도 심지어 퇴진이 추모다라는 문구조차 북의 지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세상은 조용하다. 적방하장이라고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단다.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북을 적으로 낙인 찍었다는 게 그 이유란다. 민노총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정의구현 사죄단은 대놓고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지만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영위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0년 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거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평소 믿지도 않던 신을 소환하게 된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기생충 학자인데 왜 기생충 학과 서민이라고 유명한 학자한테 괜찮게 썼네요. 오늘 제가 이제 3월 25일 어제 광화문 서울 대왕 해화역에 모인 전국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깃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시청 광장에 모여 있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다 쭉 훑어보고 또 맞불 집회 가가지고 북을 치고 그랬는데
그 피켓하고 거기 나온 사람들 딱 보고 그러면은 알 수 있고 그래요. 아, 이거 뭐 그렇게 뭐 한다고 해도 내 생각 같아 가지고는 뭐 지들이 촛불 뭐 혁명을 일으켰다고 저 옛날에 말하고 그랬는데 그네들이 한 게 아니라 기득권들이 기득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다 결정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옛날에 뭐 선거하고 그럴 때 북쪽에서 뭐 대포 야 몇 방 쏴줘 그러면 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남한에 있는 그 서울 정권, 서울의 기득권 정권이나 북한 쪽에 북쪽 선거 평양 기득권 정권이나 둘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지금까지 권력을 차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도 권력 유지하고, 거기도 이제 중국 공산당, 중국하고 러시아의 힘을 빌려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여기도 이제 미국의 권력 힘을 빌려가지고 유지를 하고, 왜 눈치 보고 그러다가 걔네들이 뭐 지지를 하고 그럼 짓고. 근데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그 국제적인 관계가 중국 공산당 애들하고 저 미국의 아메리카에 있는 그 기득권 애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경제적 문제, 이제 뭐 반도체, 또 저기 동남아시아의 그 옛날 스페인 사람들이 개척하고, 다음에 그 유럽 그 화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해양 무역로, 그걸 이제 중국 아이들이 넘보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자본이 넘보고 그러니까, 그쪽 이제 해양 세력들 같은 경우는 대륙 세력이 넘보고 그러니까, 기장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했던 것처럼 중국이 하고 그러니까, 그 유럽 애들하고 뭐 유럽 아이들이 지금 뭐 호주에도 다 그 땅을 다 가지고 있고 유럽,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후손들이 다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을 저는 해양 세력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쪽하고 이제 대륙 세력하고 붙어버린 게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힘 있고 그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강하게 걔네들이 짓눌러 버리고 그러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그 기득권이 만들어낸 그 좌파 쪽에서 온 뻐꾸기 정권이고 그랬지만은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해양 세력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요. 국제적인 그 힘이 이런 관계가 안 되고 그랬으면은 뭐 그 문재인처럼 이제 문재인 2기가 되어 가지고 하고 그랬겠는데 다행히 뭐 또 이제 뭐 또 국제 관계가 또 전쟁까지 좀 불사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잘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의 그동안 이제 한 6년 동안 박근혜 정권 때 하고 문재인 정권 때 한국에 대규모 이제 군사 작전 훈련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전에는 컴퓨터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실제 뭐 한국 해병대, 미국 해병대, 또 미 공군, 한국 공군 이렇게 저기 한반도에 투입되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마음은 아주 편하고 그래요. 아 이제 발도 이제 먹고 잘 수 있고 그러겠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제 뭐 수중 핵폭탄 포세이돈하고 그다음에 그 800m 위에서 폭파시키는 뭐 핵탄도 하고 그걸 엄청나게 지금 뭐 한국 언론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뭐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핵폭탄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핵폭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사용하고 그러면은 다
다시 이제 구석기 시대로 다시 가가지고 만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구 이제 다시 이제 테라포밍 리셋이 되어버리고 쭉 이렇게 이어나가고 또 인류가 또 아담하고 이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그리고 또 하늘에 또 이제 관리하는 자들이 그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옛날 그 미국 아이들이 ICBM 핵탄두들을 그 시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쏘아 올리고 그랬을 때 요 그 저기 비행 접시가 이렇게 빙글 그 핵탄두가 싹 지나고 올라가는데 날아가는데 그런데 이걸 빙글 돌면서 레이저 광선 쏘아 가지고 격추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고 그래요. 뭐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존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김정은하고 이란하고 핵탄두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뭐 조영원 박사가 또 학자들은 진실을 말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아스팔트에서 지금 구석구석까지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뭐 활동하고 있는 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조영한 박사님, 조영한 교수님이고 학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실을 말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그러기에 진실을 말하는 분이고 그래요. 5.18에 대해 가지고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다음에 그 기득권들이 어떻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놀고 있는가도 저 관악산 뭐 국대봉 거기에 가서 이제 뭐 방송하시고 그 방송 많이 보고 있는데 진실에 대해 가지고 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나왔는가 하니 탄핵 무효를 외치기 위해 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제 뭐 권력이라는 그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 정신없고 그러잖아요. 권력 자체가 그렇고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진실에 대해 가지고 말하고 있는 지식인 학자가 있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다양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저기 당수께서 이제 뭐 글을 올리셨는데 역시 그 우리 집안이 그 자랑이고 그래요. 똑똑해요. 또 뭐 이제 뭐 진짜 뭐 저기 또 활발도 하시네 또. 오. 요즘 이제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그 미생물에 대한 이제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게 나오고 있네요. 이걸 했고 박필규 이분 글이 괜찮아요. 아주 괜찮은 글이에요. 세상을 바르게 보는
그 생각을 하고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항상 보고 그랬는데 그 글들이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글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뭐죠 널리 전파되고 읽혀져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이런 좋은 글들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자, 여기저기 뭐 좌파의 세 가지 집단 기억, 그 반전 의식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제 박필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학자께서 올린 글인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고 그러는 겁니다.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기억은 정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을 획득하거나 변조하여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전쟁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반전 집단 기억은 931회의 외사 침략에 따른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유전되는 기억으로 전쟁이 막연히 두려운 것이었지만 이제는 극복해야 할 집단 기억인데 이를 악용하는 위장평화 무리들이 있다. 맹목적인 평화와 국민을 속인 위장평화는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전쟁이냐 평화냐 이분법으로 묻는 반전 민주 부족이 있다. 이들은 반전 카드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고 윤석열 정권을 전쟁 시한폭탄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 내년도 22대 총선에서도 반전 카드를 이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압승하면 전쟁이 난다고 거짓 선동을 할 것이다. 평화는 적을 제거한 상태인데 반전주의자는 한쪽이 먼저 져주어야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다 라는 망언을 했다. 전쟁보다 노예의 평화적 굴욕이 낫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도 이완용 어법으로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라고 유사한 헛소리를 했다. 그래서 그 베이징에 가가지고 그 수행한 사진 기자가 그 구두발로 짓밟혀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반전의 결과는 반역이었다. 종북주사파는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서 항복 수준의 군사 굴종을 보여주었고 지피를 해체하고 남침로를 닦아주고 한강 해도를 제공하고 함박도를 적에게 바쳤다. 반전의식 추종자들의 주요 주장은 평화협정,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 남북연방제 추진이었다. 반역 집단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통로가 궁금하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자유파는 표로 대동단결하여 반역 집단을 이제는 응징해야 한다. 반일의식 극복이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 회복이라면 반전의식 극복은 대북 자신감의 자발적 생존 능력의 회복이다. 근데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은 한국, 일본, 미국의 MD는 전혀 군사 동맹은 할 수 없다. 그 말 해버렸어요. 이거 빨리 국방부 장관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그 잘못 뽑은 거야. 잘못 뽑았어요, 지금. 이번 뭐 4월 달에 윤석열 정권이 그 백악관, 미국의 기득권 애들한테 백악관에서 가서 만나고 그러면은 또 엄청난 또 압박을 당하고 그럴 겁니다. 군사적인 압박. 그래도 뭐,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가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국민이 고기를 면할 수가 있고 5천년 가난을 면할 수가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신 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노래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거를 다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대통령 박정희 시대의 정권 때 이거 노래를 딱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나, 그 생각뿐이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그 70년대 저희 아버지들 그 험악한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으셨는데, 그 열매를 그 자식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 뭐 했는데 젊어서 엄청나게 일하고 그러면 늙어서 병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요. 참 이게 70년대 80년대 안 먹고 맛있는 거 안 먹고 좋은 옷 안 입고 저축하신 분들, 그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말이 많네요. 근데 미국 아이들이 반도체 모든 것을 아메리카로 다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우리 거는 지킬 것은 지키고 그래야죠. 오늘 뭐 주말이어서 그런지 다들 뭐 놀러 가시는가 모양이네요. 아,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가 참 훌륭하게 정치를 잘 했어요. 근데 지금 총리하는 기시다는 아베 총리를 따라가지 못하네. 그 전임 아베 총리에 비해 솔직히 함량 미달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분이 나하고 이제 같은 학번인데,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을 남기고 그러면 공감이 가요. 기득권들이 여기 지금 귀향 1년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은 썰렁했다고 하는데, 썰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이들 내려가시는데, 워낙 기득권에서
현재 뭐 박근혜 대통령을 또 탄압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기득권들 참 나빠요. 나빠. 뭐 촛불이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켜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 그때 이제 국제 힘의 관계에는 중국 공산당 아이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집어넣고 그랬겠지. 자, 이번 주에는 그 조 박사가 진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학자가 진실을 말하고 그러면은 국가의 미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어느 특정 세력의 자기들이 뭐 저기 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들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서 꿀을 빨면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전혀 없고 그런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 진실을 말하는 그 학자들 그런 분들 보면 참 이게 존경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선전선동꾼들 보면 그냥 선전선동꾼들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또 이제 또 뭐 그 정치 쪽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되면은 대통령병, 국회의원병 무슨 그 정치병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뭐 약이 없고 그래요. 왜 오세훈이가 그 어렵게 서울시장 만들어 줬는데 지금 서울에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또 난지도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산 매립한 데에다가 뭐 커다란 또 링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있고 그러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병 걸려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오세훈이는 누가 미는데? 오세훈이가 나온 뭐 고려대학교 그 인맥이 밀고 있나? 뭐 아스팔트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뭐 알 건 다 알고 그래요. 오늘 그 종로에서 만난 그 이제 나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 12살 정도 어린 그 70대 그 저기 그 이제 70이 딱 되시는 그 뭐 저기 그분이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 뭐 다 알고 지금 뭐 카톡으로 보내주고 문자로 보내주고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생각할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비공개로 생방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또 이거 뭐 공개로 하고 그러면은 진짜 못하겠더라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들어와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댓글 딱 보고 그러면은 또 하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또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뭐 코미디언처럼 말해야 되고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쇼도 해야 되고 그러기는 싫고 그랬거든요. 진실을 말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그러면 되고 그런 건데 그리고 뭐 구독자 그게 구독자가 필요한가? 항상 말하고 그러지만은 여기 뭐 그 뭐 좌파 우파 좌파 아스팔트 그 집회 정치인은 방송하는 사람들 다 뭐 연결되어 있는데 딱 보고 그러면 그 저기 서로 제 어? 숫자도 얼마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 아가리 파이터들의 구독자가 되고 또 뭐 어렵게 촬영하고 있는 아스팔트 촬영자들의 구독자도 되고 그리고 다 있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촬영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노래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명령을 망대되고 그럼 되나? 안 되죠. 구독자 뭐 구글 유튜브 이거 생각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뭐 구글 한 몇십만 넘어가는 그런 애들 예? 국민의힘당 그 최고위원회 했잖아. 근데 거기서 완전히 노비 신세를 노비 대접을 받았지. 기득권에 있는 아이들은 그 유튜브 채널들 아가리 파이트 하는 애들 구독자 10만, 20만, 30만, 50만 이거 그냥 날라다니는 똥파리로 그냥 봅니다. 선전선동 해가지고 막 모이고 그러면 그거 뭐야 그거 뭐. 그게 무슨 힘이 있나.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지. 지금 뭐 저기 뭐 80이 넘어간 이제 김경재 정치인 같은 경우 왜 그렇게 힘이 있나? 진실을 젊어서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 박정희 정권도 엄청나게 어려워하고 그런 거죠. 자기 또 정체성 나는 호남인이라고 밝히고 요번에 좀 5.18에 대해 가지고도 뭐 애매하게 방송을 했는데 그 영상 다 다운로드 받아 그 분석을 해보고 그랬어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또 이제 기득권들이 또 이제 새로 또 짜는 또 판이 있구나.